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법은 또 구문은 결국 이제 구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뭐 어떤 구조를 취하는가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어떤 건지를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데이터와 정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꽃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라워예요. 이 플라워를 이렇게 그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더 큰 꽃, 뭐 해바라기 같은 게 떠오르죠. 그럼 제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막 그려놔요. 그럼 뭐가 됩니까? 가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것이 결국에 제가 꽃이라고 플라워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좀 큰 꽃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제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린아이예요. 예? 이 아이는. 자, 이 애는 children입니다. children이면 이 사람 누굴까요? 뭐 어덜트겠죠. 성인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가드는 아니겠죠. 가족이나 패밀리도 될 수 있겠고, 뭐 때로는 뭐 우리들의 뭐 사람들의 무리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동일한, 보시면 이제 동일한 데이터예요. 그림이 똑같습니다. 데이터는 동일한데 정보가 다르죠. 그러니까 데이터와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건 인간만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인식 체계, 언어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도 똑같은 구조를 취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같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정보가 같은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창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게 이걸 알고 구문을 알면 영어가 되는 것이냐? 될 리가 없겠죠. 이것을 제가 꽃이나 person 같은 어떤 사람들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걸로 정의를 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라는 건 이 데이터가 정보로서는 무제한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시면 I beg your pardon 이란 말 있죠. 이거 봅시다. 이 문장을 보시면, 자, 이것은 웹스터 사전에 갖고 온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런 말 하죠. I beg your pardon 이란 말 있죠. 유명한 단어죠. 그럼 뭐 문장의 구조는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구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 둘, 기본적으로 세 개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데이터는 똑같은데요. information, 정보가 세 개나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므로 예를 들면 여기서 I beg your pardon 보이죠? I beg your pardon 해가지고 쓰니 polite speech, apologize.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공손한 말이다 란 말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한 거죠.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빠. 그때 I beg your pardon 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것은 또한 뭘 쓸 수 있냐면 question, 질문으로서 못 들었을 때, 이해가 좀 안 됐을 때, 그렇죠? I beg your pardon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이와 같은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조만 알려준 거고, 인간의 언어는 이 상태에서도 I beg your pardon을 수만 가지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영어 문법 구문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전해주고 있지 못하고 언어의 본질과도 그렇게 닿아 있지 않습니다. 자,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I beg your pardon을 암기했다 하더라도 이 I beg your pardon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면 다 암기하셔야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고 그 사용법의 용례를 수만 가지를 다 외운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암기해서, 그렇죠? 컴퓨터는 들어온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인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 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동일하죠. 근데 인간 어떻습니까? 이 데이터가 동일한데도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컴퓨터처럼 데이터를 엄청난 양의, 굉장히 이노머스한 엄청난 양의 양을 많이 집어넣어 봐야 그것은 컴퓨터가 하는 언어 처리 기능을 여러분들이 답습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조금의 데이터가 조금인데도 그것을 계속 창의적으로 인포메이션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어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우리가 언어를 습득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러면 잘못된 방법, 우리가 말하는 착오, 잘못됐어 이건. 이 잘못은 첫 번째 구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거는 독해만 있네? 보니까 문법을 통해서 독해를 하네? 뭐 이런 형태라면 이건 좀 퀘스천 마크를 돌리실 필요가 있어요. 컴퓨터처럼 여러분들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독해만 있고 문법만 있어. 그 단어 수업만 있어. 뭐가 없어? 듣기가 없어. 그러면 이것은 100% 아웃이에요. 제가 수업을 듣는 것은 시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독해만 들으면 되겠죠. 그리고 문법만 하면 됩니다. 이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생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배워서 끝내버리신다면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여러분들 인생에 밑거름이 되지 못해요. 시험을 위한 영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내가 9급을 원하는 7급을 그래서 들어갔어요. 목표를 이뤘어요. 네, 이건 목표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이거는 그냥 직장이에요. 인생의 목표는 이렇게 설정될 수가 없죠. 어떤 9급이 되겠는가라는 형용사적인 느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좀 더 뛰어난 9급, 좀 더 뭔가 사회에 해외에서 어떤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공무원들의 생활을 보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공무원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영어가 도움이 되겠죠. 전 세계 언어니까. 그런 의미에서 독해와 문법만 해서 공무원이 된다면 이건 학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영어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활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듣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된 영어 학습은 듣기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말하기는 어떠냐?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말하기는 스피킹은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게 사기인 거죠. 스피킹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프라인은 가능하냐? 네, 오프라인만 가능해요. 말하기는. 근데 오프라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뭐 외국인이든 또는 외국어를 말하는 프리토킹이 가능한 분이 있어야 되고 이분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피드백이 오가면서 대화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뇌가 활성화된다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니까 되던데요. 될 수 있죠.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하기를 암기할 거라면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암기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강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I beg your pardon 이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암기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구태여 특별한 비법이 없는 거예요. 암기라는 것은 비법이 없기 때문에 암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하기라 한다면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하는 거라면. 그렇죠? 그러나 오프라인은 암기가 아니죠. 자기가 배웠던 거를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그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무조건 대상이 필요해요. 말하기는. 그러나 독해와 리딩과 리스닝은 꼭 그렇지는 않죠.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당연히 오프라인은 가능하고요. 근데 말하기는 반드시 오프라인이 있어야 되고, 뭐 온라인으로 한다면은 1대1 화상통화 있겠죠. 이런 거 괜찮아요. 화상통화 있으면 괜찮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암기하시는 거예요. TV나 어떤 것에 나와서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영어를 잘하게 돼서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사실은 다 암기해서 한 거일 수 있어요. 그들이 반드시 어디에선가는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와 우리가 인간들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정보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언어 능력이다. 컴퓨터는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인간의 차이는 뭐다? 창의적인가? 창의적이라는 말은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수만 가지 인포메이션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컴퓨터는 그게 안 돼요. 반드시 그 데이터를 넣어줘야지만 그 뜻을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컴퓨터가 아닌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법과 구문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